이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했으니까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오늘 동팀이 첫 출연해 주셨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혜영 마담님의 이야기 저희가 박수를 쳐요. 자, 김혜영 마담님. 나는 3가지 이유로 3번의 이혼을 했다. 와. 그렇지, 각각 다르겠지. 맞아.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를 테니까. 좀 힘들었겠어. 처음에 한국에 딱 1998년도에 왔어요. 네, 98년도에 와서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 나름 좀 이제 영화도 출연하고 하면서 지방에서는 조금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그 3사 방송의 9시 뉴스에 나가면서 순간 하루아침에 갑자기 많이 그러니까 제가 스타가 됐다는 걸 그때 실감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오면서 행복하게 정말 지내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장욱재 선생님이나 이제 여러 그 뮤지컬 옛날 드라마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로라는 이제 악극 뮤지컬을 했는데 거기에 팬으로 찾아온 그러니까 남편, 군의관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은 그 첫 번째 남편 이제 홍천에서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하다가 춘천에 병원을 차렸는데 그때 제가 정말 자랑 같지만 잘 나갈 때 바빴잖아요. 네. 엄청 바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어서 차에서 자면서 이동을 하고 거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을 본 거예요.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언제 남편 볼 시간도 없어 막 이러면서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을 실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팬이 이제 막 케이크랑 갖다 줘가지고 이걸 야 오빠랑 나눠 먹어야지 이러고 연락을 안 하고 놀래키려고 아이고 집에 그 여자 같이 야 이거 무조건 이혼이지. 간 거예요. 근데 여자랑 있는 거예요. 거봐. 그래서 이게 신혼 꿈이겠지? 내 집에. 네. 집에. 꿈이겠지? 네, 꿈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0대니까 그냥 지금 나이면 좀 용서를 했을까 한 번은. 근데 그때는 용서가 안 돼. 나 무조건 나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대박이다.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계속 무릎 꿇고 난 한 번만.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잘했네. 하고 나서 근데 정말 너무나 그 이혼을 하자고 제가 먼저 말은 했지만은 결국 헤어지고 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별이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거의 폐인이 됐을 정도로 그랬을 상황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순재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보신각 타종을 할 때 같이 하면서 북한이 고향이셔요. 그래서 너무나 저를 또 예뻐해 주시고 하셨던 선생님 지금도 그러시고 한데 선생님께서 너 그 악극 홍대 오지 마라라고 한번 해볼래? 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마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정말 기회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작품에 딱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왜? 아니 악극만 하려면 왜 그래? 나 다시는 아니 그때는 그 작품 하기 전까지는 나 다시는 결혼 안 할래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서 작품을 하면서 상대 배우였던 거예요. 저는 홍도였고 남편이었었어요. 남편 역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힘들 때 옆에서 그래, 맞아. 네. 배우니까. 근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애가 생겼구나. 아니 어떻게 잘 알아 모든 거. 아니 남녀 문제는 거의 스토리랑 비슷해. 아니 어떤 경험이 있으시길래 모든 사례를 다 남녀 알아주세요. 관계는 아주 전문가야. 그래서 아무튼 딱 생기고 나서 어머 어떡하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같은 배우끼리 만나서
특히 연극 배우 어느 쪽 부모님? 이쪽 우리 부모님. 네.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니 아빠 그래도 나는 아니 왜냐면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를 제가 강행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첫 번째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이혼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맞아. 맞아. 진짜 그거였잖아 연예인들한테. 네, 그러니까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방송 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걸 그때 갑자기 실감을 하면서 그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으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볼래요 해가지고 그냥 거의 반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는데 분유 살 돈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저귀도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없어가지고 가재천 천기. 예, 그거를 빨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좀 일이 생기면 또 제가 막 달려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뭐 이러는 속에서 서로가 신경이 막 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뭐 하니까 그 생활고도 생활고였지만은 한 가지가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남편하고 헤어질 때 절대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걸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혜영 마담님이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에? 우리 둘 다 받았었어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합의. 네. 또 두 번째가 그렇게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번에는 이를 갈았어요 제가. 다시는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내가 이제 다시 결혼하면 했는데 낚시 프로그램이 하나 또 MC를 봐달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레슬링 지금 고 이왕표 선생님. 네, 맞아요. 께서 출연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때 이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한 분 한 분씩 모셔다가 그 낚시를 하면서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 그러면 내가 정말 괜찮은 기업인 동생을 추천해주겠다 해서 온 사람이 세 번째. 다 일하면서 만나. 그러면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아니 김혜영 씨를 낚았어요. 근데 처음에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는 이제 결혼은 맞아, 둘째치고 남자도 안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머.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고 한 번은 북에서 온 어떤 친구가 제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막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거꾸로? 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고소를 처음 당해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 누군가한테 좀 도움을 네, 받아야 도움을 되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제 아무도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 국정원하고 뭐 이쪽에 해가지고 다 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좀 고맙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만나게. 능력이 있어요. 부모님. 네네. 이 사람이면 우리 아이의 아빠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혼을 또 하게 됐죠. 그분은 뭐 결혼했던 적이나 뭐 그런 게 아니요. 재혼이죠. 재혼이지 한 번 했겠지, 이혼했겠지. 재혼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예전 생활보다는 어쨌든 이제 성공한 기업인이고 하니까 좀 화려하게 예, 생활을 했었어요.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구속이 됐어요. 네? 구속이 됐어요. 네? 남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 기업하다가. 네 그렇게 정말 무엇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들이 나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두 번을 아픔을 겪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이 여기서 평생 감옥에서 산다 해도 나는 기다릴 거야. 죽어도 난 이혼 안 해. 이러고 이제 마음 다졌는데 어느 날 남편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드라마 얘기를 드라마에서 뭐 어떤 여주인공이 치매가 걸린 남편을 이제 죽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지켜주고 이렇게 옆에서 간호해주고 당신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난 당연히 당신 우리 둘이서 어떻게 산속에 가서 정말 빈몸으로 살아도 난 살 거야.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편지가 와서 아마 쉽진 않을 거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러면서 세 번째 편지에 이혼하자고 편지가 온 거예요. 이걸 어떡하? 그래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면회도 거절하고. 희한하네. 그래서 조정 재판? 조정 그것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혼 안 하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가다 보면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그냥 본인의 앞길이 아직 창창한데 다 새 인생을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래 나도 내가 끝까지 이게 붙잡을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고 결국 거기서 도장을 찍고 헤어졌죠. 아유, 세 번 다 사연이 네. 각각의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내십시오. 진짜 어려운 얘기 꺼내주셨어요. 근데 아니 결혼마다 이혼 다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뭐 누가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듣는 그거를 사람도 겪은 게 대단하십니다. 가슴이 먹먹한데 네. 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다가 한국 사회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는 네. 사람도 없고 지인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 한국에서 막 바빠지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유대 관계는 없는데 일과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만나는 게 다 일하면서 만나고 그러니까요. 일하면서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하면서 만난 건데 우리 권미란 마담님도 일하면서 만났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왜 그 얘기를 아니 그냥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만 다 모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이창호 씨가 나오면 늘 행복해요. 근데 보면 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르신단 말이죠. 그 헤어진 줄 알 정도로 좀 심각하게 부부 갈등이 있어서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가려고 마음까지 먹은 사건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사건들이야 많죠. 네. 남편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해피하고 맞아요. 늘 단순하고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 고민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장수하실 거예요. 그렇죠. 피부가 맑잖아. 아유, 흰피부야. 흰머리도 없어. 아유, 고민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야 말이지. 고민할 수만 생겨. 아프고, 예. 네, 나는 병들고 그 사람은 피어나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인생관이 달라서 오는 갈등. 이건 너무 큰데? 그건 너무 큰데? 어떤 인생관? 그것까지. 약간의 그러니까 결혼하고 2005년 여름이었는데 그 이제 상도동 거기에 이제 연탄갈비집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맞아, 생생한데. 있어. 거기서 연탄 그 야외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너무 행복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애교가 엄청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하면서 오빠는 꿈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블링블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좋아하지 남자. 근데 좋아해야 될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나이가 36인데 이 나이에 초등학생도 아니고 꿈을 물어보는 게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이 36이고 이제 얼마 후에 아이를 낳고 뭐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그게 시키고 꿈이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이렇게 지켜나가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꿈이 없으면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었는데 자기는 한참 생각하더니 모든 꿈을 다 이뤘대요. 모든 꿈을 다 이뤘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은퇴할 분을 만났어.
여기서 은퇴할 뻔을. 2002년이네. 꿈은 이루어진 거야. 이뤘다. 거미랑까지 만났으니 꿈을 이루는 거미랑 만난 게 그러니까 꿈이에요. 본인의 이루어진 거야. 꿈은 결혼하는 거. 그럼. 그래서 와이프 얻었지, 그러니까. 집도 있지, 그치. 차도 있지, 그다음에 직업도 있지, 맞벌이 하지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다 그럴 수 이뤄서 있어. 지금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인생이 되게 긴데 저는 그때 32이었고 남편이 36인데 아직 뭐 66도 아니고 76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비전이 없는 남편을 보는 거예요. 야, 얻을 수 없고. 그래 좋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단순하고 뭐 이제 심플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순간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렇죠. 순간은 감사하죠. 근데 이제 평생에 이제 혼자 머리를 써야 되니까 내가 이걸 돌려야 되잖아. 맞아요. 평생 연탄갈비만 먹게 해줄 수 있는 오빠. 뷔페도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치. 그때 아, 이 사람이랑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겠다. 그러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동치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순탄치 않아. 부부가 따로. 따로. 부부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 아, 그거 너무 큰 문제다, 야, 그거는. 예. 그분이 왜 해맑은지 이제 알았어요. 꿈을 괜찮아. 이루셨구나. 예, 꿈을 이뤘어. 예. 우리 김상희 마담님 왜 그 옷을 매만지세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예, 예. 우주로 날아가? 아니 AI야? 사실은 뭐 움직이실 때마다 또 집에서. 부부 갈등 때문에 거의 마라토너가 될 뻔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김성희 마담님은 사실 심각하게 조금 혼자서 마음앓이를 하셨잖아요. 아, 갈등은 저 혼자 예전에. 했고요. 예. 저는 굉장히 그 서투른 판단을 했었고 이제 헛된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남편과 아기자기하고 막 같이 뭘 또 하는 뭐 좀 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지만 제 남편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자가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자기만의 유일한 취미가 있다는 거는 여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항상 게임을 좋아했어. 오. 다국적 게임. 근데 나는 그 게임이 사실은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하는 건데 저것 때문에 부부들이 진짜 많이 싸워요. 근데 그게 예.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들이 모여야 되니까. 어디를 나가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도 본인은 하루 늦게 그걸 와야 해야 되는 돼.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 있어도 나는 늘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오빠. 그들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나는 이걸 내가 고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에이. 왜냐하면 저는 제 생활 방식이 여전사였기 때문에 연예인 생활 힘들잖아요. 그 가진 고통 다 겪었는데 내가 이까지 이 남자 야, 하나 그럼 게임 하나 못하게 못 만드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망치를 들고 하지 마. 아니 진짜 예. 진짜? 저는 이혼 사유야. 정말 참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너무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망치를 들고 들어갔는데 우리 남편은 다른 건 다 조용해요. 뭐라 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컴퓨터 게임 할 때만 보면 눈이 쨍그래져요. 내가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부시던지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 그렇게 놀래? 놀라지, 절대 안 놀라죠. 된대. 이것만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되길 뭐가 안 돼. 무슨 딱 들었는데 공교롭게 내가 뒤로 넘어졌어요. 내 남편이. 근데 이걸 이렇게 휘둘렀네. 망치를. 남편이 좀 밀쳤는데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순간 이랬어. 여기서 내가 잡히면 평생 얻어맞고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망치를 놨어요. 나 밀었지. 근데 절대 안 밀었대요. 그래서 나 밀었지. 근데 안 밀었대. 밀었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를 빡 쳤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진짜 야비하더라 야비해. 갑자기 내가 때려봤지 얼마나 아파요. 갑자기 이래. 쌍방이다, 쌍방이야. 야, 쌍방이네. 그럼 많이 들고. 아니 이거 옛날 영화 아니야, 옛날 영화. 그래서요. 이거 함부로 때리면 안 돼. 그래. 나 빡 쳤는데 했는데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말을 못 하겠대. 맞아. 그래서 제가 여자들은 참 문제가 뭐냐면 모성애가 발휘되는 게 문제인 거야. 고단수시구나. 네? 남편이 고단수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지금 이제 게임 하잖아요. 그럼 맘 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고 나는 내 마음에 충실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젠 들뛰시죠? 안 뛰시죠? 옛날처럼. 나? 응. 옛날에 무조건 동네 뛰었잖아요. 아유, 걷죠. 아, 이젠 걸어. 걷고. 그러니까 약간 분노가 다 좀 약간 이렇게 내려앉으신 거야. 아,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달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그 순간은 해결될 수 있지만 이 원인적인 마음을 해결해야 내가 걸어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딱 해놓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났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때는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때는 그때 결심을 하시죠. 그때 다시 얘기하죠. 변호사님은 검증을 표를 가지고 뭔가 지난번보다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좀 내려나셨고 왜냐면 뛰다가 걷잖아. 그럼 지금 많이 물어봐도 돼요? 네네 선생님. 남편이 부인한테 불만은 뭐예요? 제 남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팬이었어요. 여기도 문제야. 진짜 맞아. 근데 무언가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같이 살아보니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솔선수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좀만 느리면 내가 솔선수범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한 거예요. 본인의 엄마처럼. 근데 지금의 이제 나에게 불만은 뭐냐면 함께 자기랑 있어주길 원하는데 지금은? 내가 함께 있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한 번은 그냥 옆에만 타이밍이 안 이렇게 맞아. 앉아 있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예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안 맞아 타이밍이. 지금 다가오면 별로야. 이렇게 안 맞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